네, 이슈앤피플 수요일 코너 이슈가 머니 시간인데요. 요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깐 폭염 관련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고요. 야외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면 충분한 물을 드시고 짧게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가볍고 헐렁한 옷은 기본이죠. 모자, 양산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의 증세가 있으시다면 시원한 장소를 즉시 찾아가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슈가 머니 시간입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자, 진짜 복덕방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름만큼 구수하고 진한 정보 주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연 2주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보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급 정보를 주셔서 맞아요. 저희 진행하는 저희들도 특강을 듣는 느낌 가끔 맞습니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근데 자, 방금 그 폭염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이맘때 군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군대 갔는데 이렇게 더운데요. 네. 뜨거운 물을 주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 같은 거 돈다고. 그렇게 엄혹한 시절이 있었어요. 이걸 좋은 군대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제가 논산훈련소에 있었는데 네. 와 그때 그렇게 막 훈련 받고 고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이광수 대표님보다 군대는 한 10년 먼저 간 것 같은데 네, 네. 전 찬물 주던데. 그러니까 여름에 안 가셨죠. 전 그렇죠. 네, 저는 그렇죠. 가을에 그렇죠. 갔어요. 그러니까 전 여름이니까 여름에 가셨구나. 식중독 같은 거 그럼 걸릴까 도니까 봐. 물을 끓여서. 저는 10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찬물을 줬구나 그때. 네, 근데 그래. 이광수 대표님 지금 눈빛이 막 원망이 뼈에 사무친 표정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폭염인데 많은 분들 네. 좀 조심하시고 찬물 먹어야 돼요, 네, 그럴 그늘에 때는. 좀 쉬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서울 집값 상승과 청약 광풍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와 진짜 이거 궁금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궁금증 있으시잖아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앱 유튜브 댓글창 이리로 문자 주세요. 좀 아까 저희가 퀴즈 정답이 별로 안 와서 빨리 오세요 했더니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알아챘어요. 많이들 들으시는구만. 문자 활용하세요. 네, 자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그 엊그제 사실 빅뉴스 하나 있었죠. 뭐 그냥 그 로또 청약. 네. 근데 어떻게 저희는 뭐 뉴스로만 봤는데 혹시 하셨어요? 저는 안 했죠. 청약이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 네. 아니 이런데 저희는 늘 뒤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저 이광수 대표님 네. 정말 로또 청약이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세 대비해서 뭐 많게는 뭐 10억도 차이가 나고 뭐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분양 가격이 거의 전세가하고 유사하기도 해서 분양만 받는 순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 3년 전 분양 가격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아파트들이 청약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말일에 그러니까 엊그제였는데 어쨌든 국민 청약의 날이었습니다. 네. 네. 와 진짜. 근데 우리 제작진 사실 아무도 안 하는데 김양원 프로듀서만 청약을 했다며. 아니 저렇게 발빠른 한 300만 분 하셨어요? 진짜로? 일단 그 동탄역의 롯데캐슬이라는 네, 곳이 네. 한 네, 가구 네. 분양인데 여기 무순위 청약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250만 명이 한 가구요? 정확히 하겠습니다. 네. 294만 명. 네. 그래서 거의 300만 명이 청약에 세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와. 이게 온라인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일 서류로 신청했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거는 뭐 네. 이건 뭐 도저히 그러네요. 수용 불가죠. 네, 그래서 아까 두 분은 이제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네.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품이 안 들기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네네.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접속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접속이 잘 안 됐던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과부하 걸리죠. 뭐 저녁까지도 사실은 청약 홈이 열리고 청약 그렇구나. 홈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기도 하고 뭐 이 이런. 대표님도 혹시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네. 아, 근데 답이 왜 이렇게 늦으세요? 그러니까 딴 데 많으니까. 아니 왜냐면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 청약해야 되느냐 예. 뭐 하세요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럼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안 했다. 근데 왜 전 안 하냐면 안 했냐면 예. 뭐 바쁘기도 좀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저 로또도 안 삽니다. 아, 확률을 보고 하시는구나. 부질없는 희망을 안 거신다. 부질없다는 표현보다도 예. 그런 요행을 크게 바라진 않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몰린 측면에는 이게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나요? 청약 통장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됐어요. 근데 아. 무순위 청약이어서 아. 순위와 상관없이 순위와 본영 상관없이.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과 네. 뭐 이런 것들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런 일단 청약이 이렇게 광풍일까를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전 3가지 정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를 중심해서 관심이 커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이제 청약에 참가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분양한 네. 네. 이런 아파트들이 싸게 느껴지는. 네,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1년 전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어요. 네, 네. 강남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네네. 민간 택지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네.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분양가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이상은 못 한다고 그렇죠,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이제 계속 올릴 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분양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런 무주택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좀 조급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이제 흐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보면 지금 그 뭔가 달아오르는 듯한 느낌인데 네. 29일 날 발표한 KB부동산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56%포인트 상승했다는데 이거는 많이 오른 건가요? 일단 이 수치만 보면 많이 올랐다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월은 0.12%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오른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4배 이상 그렇죠. 상승한 4배 이상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집값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게 2021년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월간으로 해서 1% 이상씩 올랐어요. 아예 1% 네, 이상. 그러니까 와.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반밖에 안 되네 지금 네. 보니까 숫자. 근데 네. 사실은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상승세는 굉장히 가팔러졌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승세를 이끄는 그런 요인들이 네. 서울 지역에 주로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지금 아파트들이 이걸 이끌고 선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신축. 네, 그래서 서울의 신축이면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지난주에 나오셔서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그 거의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네. 주셨었는데 네. 계속 이제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누가 이제 사고 있느냐 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어쨌든 신축 아파트 서울을 사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갈아타기 아. 분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340건 정도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해 보면 뭐 1,000건이 안 됐던 적도 있어요. 어머나. 최근에 보면. 완전히 얼어붙은 적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거래량도 그렇죠. 증가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시는 건가요? 조금 이제 튀일 수 있는데 이게 네. 많이 될 때는 거의 뭐 15,000건도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아직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좋다는 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판단하는 게 이번 달에도 손님 있었는데 지난 달에도 있었고 지지난 달에도 있었고 이래야 이제는 좋죠. 좋는 예. 거잖아요. 근데 없다가 딱 이번 달에만 있는 거니까 이제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격이라는 게 뭐 지금이 우리가 상투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더 저렴할 수도 있는 사실은 이게 언제나 이건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얼죽신.
뭐예요? 얼죽 아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인지 아시잖아요. 예.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데. 얼죽. 얼죽신. 얼죽신. 정말 그럼 이게 신축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높은 겁니까? 신축은 난방이 잘 돼서 얼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수요자들이 실수요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특징은 뭐냐면 내가 거주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신축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 필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살겠다는. 네. 주택을 쓰려고 살 때는 네. 새 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쓰려고 하는데 뭐 물건은 예. 새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의 수요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신축 아파트 힘들게 사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머물러라. 그렇죠. 집에서 밥해 먹고 돈 많이 대출 받아서 집에서 다 써라. 밖에 나서 쓰는 거 줄이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 지금의 평균적인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가격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평균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다는 건데 네. 대출을 일으키면 당연히 원금이나 아니면 이자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절약과 같이 그렇죠. 하셔야죠. 외식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네. 뭐 불과 10년 전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말들이 많이 희재화됐냐면 하우스푸어요. 그렇죠. 하우스프로. 아. 맞아. 사회 신조어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은 하나 있는데 있는데. 쓸 돈이 없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고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아이들 뭐 과외도 못 시킨다 이런 네, 분들이 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슈가 뭐니?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랑 얘기 나누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궁금증 또 이런 거 좀 조언 받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5분입니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와 오늘 부동산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집을 장만하려 합니다.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 시드는 4억이고요. 11월 출산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상 금리는 2.8에서 2.9 정도 예상합니다. 일반 주담대 대출도 가능은 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직장은 9호선 라인 봉은사 언주역 쪽이고요. 시부모님 댁은 DMC, 친정집은 분당입니다.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요즘 제가 보던 단지들은 호가가 다 올라버려서 걱정인데요. 지금 안 사면 서울이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하락장이 오려면 오래 걸릴 듯한데 지금이라도 지각비 내고 서울에 매수해야 할까요? 9억에서 10억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광수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특히 이제 나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40대 중반 또 부부분들께서 네. 가장 고민이 크실 것으로 일단 생각됩니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점검할 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이제 부동산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그 잘못하는 관점이 뭐냐면 돈에 맞추려고 해요. 근데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 가진 돈에 맞추려고 맞추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예를 들어서 돈에 맞추려고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면요. 네. 그럼 최대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일단 대상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대상을 네. 내 가진 돈에 국한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관련해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생아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가 싸거든요.
신생아 특공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네. 그래서 이분도 뭐냐면 11월 출산 예정이라고 말씀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뭐 시장 상황하고 별개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신생아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집 사는 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좋은 대상이 있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게 지금 제도가 있다고 나한테 그렇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비약해서 제가 네. 비유를 해드리면 은행에 갔는데 네. 창구 직원이 사장님 이번에 고급차 사시면요 저희가 1%대 대출해드릴게요. 이 말 한다고 해서 1%대 대출 받아서 고급차 삽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 맞아요. 대출해 줄 좀 테니까. 혹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네. 대출을 많이 이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출해 줄 때 집 사라. 아닙니다. 집이 내 집 그 살만하고 여력이 되고 할 때 대출을 받는 거지 선우가 달라져 있어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네.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출해 줄 때 그냥 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상황과 그리고 대상이 중요한 거지. 대출해 줄게 사세요는 사실 틀린 말이다. 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집 꼭 사고 싶고 주변 환경도 좋고 내가 이건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때 대출을 좀 일으켜서라도 사는 거지. 그렇죠. 지금 누가 대출 줄 테니까 집 살 시기야. 그렇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자동차하고 비유한다고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 싸게 해준다고 우리가 비싼 차 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도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시라. 근데 이제 비싼 차를 예로 들으셨지만 사실 마트에 가서 오늘 이 세묶음 싸게 팔아요. 한꺼번에 뭐 1+1+1 뭐 이러면 안 필요해도 지금 사는 게 이익인 것 같아 하고서 일단 사서 쟁여놓는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가 커진 게 바로 그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냉장고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각 과일들이 막 이상해져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뭘 사야 되냐면 믹서기 사야 되고 갈아서 저장해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자꾸 살림이 는다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사야 돼요. 그렇죠. 집도 똑같은 원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네. 좋겠다. 그리고 네. 저는 이번에 또 국한에서 말씀드릴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9호선 라인, 네. 시부모 내뛰기 DMC, 친정집이 분당. 네. 사실은요, 제가 볼 때 자금 여력이 볼 때 쉽지 않은 조건이요. 이런 지역.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직장 근처가 필요하고 이게 다 원하겠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 보셨으면 좋겠다. 범위를. 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그래서 굳이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뭐 이분이 이제 아이도 키우시려고 해서 옆에 친정집도 있고 시댁도 네. 있으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네. 한번 보시면 좋겠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굳이 DMC나 분당 이런 데 말고 네. 분당이라도 분당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광주도 보실 수 있는 아, 예를 들면 예, 제가 그 예,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고 조금 더 폭을 넓게 그렇죠. 좀 좀 가고. 폭넓게 왜냐하면 아이는 큽니다. 계속 아이 이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계속 시부모님이 봐주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나중에 교육 여건도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생의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만 보시면 일생에서 내 집 마련을 3번 정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예를 들어 친정집 옆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애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좀 더 범위를 키우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의 상황에만 국한해서 집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본인의 이게 선택인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가용현금으로 이 지역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용현금으로 이 지역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연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출 규모라든지 대출 규모는 현재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지역에 네. 보면 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 국한되다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전혀 사람들이 관심 없는 주택을 사거나 네. 예를 들어볼게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친정집이 있는데 네. 보니까 괜찮은 아파트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고 그래서 네. 내 돈에 맞추려니까 친정집 옆에 아무도 거래가 안 하던. 네. 좀 싸게 나온 주택 같은 거 하나 그렇죠. 샀죠.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건 되게 경계해야 된다. 예. 이제 최우선이 뭔가인 것 같아요. 저희 언뜻 보기에는 40대 중반의 직장 생활하는 부부인데 곧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아이 케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댁이나 친정 가까운 어느 쪽인가를 할 텐데 그러면 값을 맞추느라고 주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경계하신다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저는 지금 임차를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예. 아 진짜 그 얘기 들으려고 왜 꼭 네. 집을 꼭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이분도 네. 들어야지만 네. 그러니까 왜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아까 네. 말씀 중에 평생에 걸쳐서 내 집 마련 3번 정도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네. 언제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가구가 집을 몇 번 정도 사냐면 뭐 2.5번 정도 삽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생에서 막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 사겠죠. 네. 막 사고 팔고 이러기도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평균적으로 가구가. 이사는 3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이사는 많이 하시겠죠. 근데 그런데 내 집 마련, 마련은 마련을 3번. 내 집 계획. 아, 그러니까 조금씩 높여서 사는 것을 3번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3번이에요? 네 와. 그게 지금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많다는 거죠. 많이 평균이야, 어떻게 3번을 사요? 그러니까 두 분처럼 한 집에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고 우린 평균 이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5번, 뭐 6번 매매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평균하면 죄송합니다. 3번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갑자기 더워지네. 그래서 이게 왜 또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으로 부를 그러니까 뭐 이루는 분들 네. 쉽게 말해서 네. 돈을 네. 버시는 네. 분들은 그 한 채를 네. 계속 이용해서 버시니까 네. 그 선택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를 불려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지금 뜨겁게 지금 좀 청약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더 좀 청약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사연 하시는 분은 이제 그 정확한 정보가 갔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제 요즘 보니까 이 강남권 같은 데가 분양권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로또라 불리는 청약,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말고도 그런 청약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데 어딘가요?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 조곡동에 레미안 레벤투스, 방배의 DH 방배, 뭐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미안 아이파크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반 분양,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반 네. 아파트들이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목하냐면 여기에 분양가가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주변 시세보다 낫다는 거예요. 분양받을 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청약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심이 커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아파트가 네, 이제 네. 분양을 했는데요. 네. 1순위 청약에 178가구가 그러니까 1순위에 178가구가 청약에 이제 분양합니다. 일반 분양을. 네, 네. 거기서 9만 명 넘게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해서요. 이제 526대 1 정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여기 엄청나게 비싼 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 대비해서 주변의 시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큰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동탄역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거기는 막 수백만 명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적냐. 그러니까요. 사실 한번 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높은 거예요. 너무 높아요. 너무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주변보단 낮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금 내고 네. 실거주 그러니까요. 의무도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해서 한 20억 정도는 내고 시작해야 돼요. 아이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현금 보유가 안 되면은 도전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지금 조건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돈 한 푼도 없이 전세를 주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참여를 해요. 300만이 몰리는구나. 근데 이제 네. 강남구 같은 데는 이렇게 분양을 해도 주변 시세보다 낮지만 내가 계약금도 내야 되고 중도금도 내야 되고 다 그게 꼼꼼히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수요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10억, 20억 보는데 누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그럼 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전 국민이. 네.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예. 10억을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 지금 9만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근데 점점 줄고 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허들이 높잖아요. 아예 그렇죠. 허들 자체가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전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서 소수일 여력이 수밖에 없고. 되신다면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청약 예정단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해 주신 데가 강남구 도곡동. 네. 그다음에 방배 5구요. 뭐 방배. 송파구의 잠실, 네. 서초구 방배동에도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잠실 진주 아파트 얘기하시면서 레미안 아이파크라고 하셨는데 네. 레미안은 삼성 브랜드고 아이파크는 현대 아닌가요? 둘이 같이 지어서 그래요. 아, 요새 삼성하고 그렇게도 현대 하나요? 산업개발 DH. 그렇구나. 예. 예. 음. 그래서 왜냐하면 워낙 그 경쟁이 심하고 이러니까 네네. 대형 건설사끼리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인해서 같이 수주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7539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로또 분양 당첨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마련 못하면 그림의 떡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좀 방법을 알려달라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건 없죠. 이건 없네요. 네, 왜냐면 이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건이 나와요. 저런. 그래서 이런 무순약 청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작정 청약이 일단 참여를 해요. 일단 네. 해보는데. 뭐 카톡으로 와요. 막 네. 전 국민 청약이야. 네. 네. 일단 해. 일단 해. 어떻게 하면 일단 될 것 근데 같으니까. 돼버렸어. 근데 계약금이 없거나 저런. 아니면 중도금을 낼 수 없어요. 아이고. 이러니까 취소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청약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다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소진된 거니까. 그러니까 고려는 하셔야 된다. 음. 네, 내가 이거를 여력을 갖고 있느냐. 네, 그걸 고민하셔야죠. 네.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무조건 참여해. 아니죠. 당첨되면 돈 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안 될 줄 알고 했다가 덜컥 되는 것도 참 그러네요. 얼마나 좀 슬프고 예. 아쉽기도 혹시 그 하죠. 권한을 넘기면서 또 장사하는 분 없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예, 돼요. 예전에는 됐죠. 그 전매가 안 되는 네, 거죠. 분양권처럼 예전에는 뭐 엄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제출하고 이럴 때는 네. 네. 예, 바로 앉은 자리에서 떴다방 떠서 맞아요. 저는 예, 그 바로 기억이 계약해서 뭐 3천만 원에 팔고 5천만 원에 그러니까요. 팔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나서. 그거구나. 그래서 요즘 예. 이제 세대들이 아까 이제는 뭐 X세대, Z세대 네.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MZ세대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세대들이 와 그때는 그렇게 돈 벌어놓고 말이야. 우린 왜 안 네,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풀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저기 지방 집값이 참 힘이 안 나잖아요. 지방에 대한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안 좋아요. 그래서 막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청약도 광풍이지만 지방으로 오히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쉽지 않은 상황. 네, 네. 입니다. 아유 뭐 특집으로 며칠 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두세 번밖에 안 들었어요. 더 들어야 돼요.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와 함께 이슈가 뭐니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